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제가 시승기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오늘 다 말아먹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글로벌모터즈 김정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차는 이 토요타의 2022년형 RAV4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륜구동 모델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외관의 변화를 좀 살펴볼까요? 외관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룩은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밑에 하단에 좀 자리 잡은 그릴, 그리고 위로 치솟은 헤드램프, 그리고 측면 사이즈라든가 후면 램프, 이러한 것들이 다 동일하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면 디자인, 측면 디자인, 후면 디자인 자세히 좀 보니까 균형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릴을 중심으로 위로는 뭔가 위로 쫙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릴을 중심으로 밑에는 이렇게 쫙 다운되어 있는, 상하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고 좀 대칭인,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뒤집으면은 거의 일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디 컬러와 이런 블랙 플라스틱 부분이 확실히 좀 구분이 되어서 차가 분명히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균형미가 굉장히 좋은 차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이 헤드램프 안쪽 이 내부 그래픽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쌍꺼풀을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리고 휠이 좀 바뀌었어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그런 변화했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 계기판에 이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영어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한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좀 편해졌다는 거, 이 정도 변화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모니터나 그런 실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차의 간단한 제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에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터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륜구동 모델이라서 앞쪽에 2개, 그리고 뒤쪽 후륜 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최고 출력은 222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22.5kg 포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넘비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리터당 15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뒤에는 WC1 서스펜션이 함께 이 차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 제가 초반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좀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에서 좀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균형미를 느꼈어요. 실내에서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너무 아날로그잖아요. 저는 MZ세대잖아요. MZ세대. 나 안 맞아. 그런데 근데 좀 정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좀 옛날 향수를 좀 불러일으켜 주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크기도 그렇고, 그리고 쓰인 소재들 만졌을 때 부드럽고요. 그리고 여기 조작을 했었을 때도 직관적이고, 손도 굉장히 딱 바로 닿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바로 닿고, 기어봉도 그렇고 버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 자체도 여기 뚝창이 나 있고, 후방 시야도 지금 비가 와서 더욱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시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창문도 굉장히 안쪽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앞에도 크고, 그리고 뒷유리창도 넓게 파여져 있어서 진짜 SUV를 타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제동을 걸었을 때의 느낌도 비가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차들은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잘 안 밟힐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한 2000km밖에 안 뛰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팅이 좀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발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감각도 놀랐던 게 이게 대중 브랜드에서 만든 토요타가 만든 차잖아요. 준중형 SUV고 보통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다른 준중형 SUV들은. 그런데 이 차는 운전대 크기를 떠나서 차가 묵직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조향이 좀 묵직하게 난다,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굉장히 무난한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소프트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그 어딘가 그 중앙을 딱 짚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안락하면서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너무 꿀렁거리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주행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주행 모드가 EV 또는 에코 그리고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에코랑 노멀로 이렇게 주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속에서는 EV 모드도 이게 적극적으로 발휘가 됐고요. 자, 이걸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좀 계기판이 좀 바뀝니다. 좀 소리도 좀 들리실 것 같은데 봐봐요. 확실히 엔진이 확실하게 더 개입을 합니다. 확실히 강하게 개입을 합니다. EV 모드, 에코 모드, 노멀 모드에서는 이 RAV4가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 전기 모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엔진이 더 많이 개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엔진 배기음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굉장히 시원하게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갭이 살짝 있습니다. 갑자기 엔진이 확 개입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짝 이질감을 좀 느꼈고, 그 외에는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일 모드는 또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사륜구동을 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계기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동 방식을 표시해 놨습니다. 바로 이 앞뒤가 그냥 분리되어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자, 이 RAV4에 탑재되어 있는 이 토요타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뭔가 50대 50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륜구동 모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더해주는 느낌? 힘이 모자랄 때 더해주는 느낌. 초반에는 앞에 있는 모터로 앞바퀴로만 움직이지만 힘이 좀 더 필요할 때 뒤에 있는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금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가격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승차다 보니까 사륜구동 모드가 들어갔고, 그래서 4,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차의 기본형 가격, 1인 모델의 가격은 4,170만 원인가? 4,100만 원 조금 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차를 제가 경쟁 모델이랑 우선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수입차는 혼다 CR-V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격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물론 체급은 스포티지 투싼입니다. 그러나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또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중간 트림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한 두 가지 정도 옵션을 넣으니까 4,400에서 4,600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의 경쟁 상대는 CR-V 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것 같고, 가격을 떠나서 뭔가 이런 친환경 시대에 좀 더 안정적이면서 오래 타고 싶은 차 또는 질리지 않는 차를 타고 싶으시다면 이 토요타 RAV4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싶은 장점은 뭐냐면 바로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좀 설명을 드렸죠. 승차감이 어떻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에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는 승차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이 주행에 대한 안정성 또는 묵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묵직함들이 있습니다. 이 차가 당연히 사륜구동 모델이 들어가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앞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선을 바꿀 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타이어가 노면을 잘 붙어서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날씨에, 특히 비가 온 날씨라서 그게 좀 더 크게 와닿았던 것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장점은 그냥 차다운 것 같아요.
이 차다운 게 뭐냐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정말 기본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실용적인, 그리고 자동차 운송수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실용적인 버튼들도 있을 거고, 이 발의 힘도 좀 덜 들어가 발도 편하고 운전이 편하는 거,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기본기가 좋은 차구나. 괜히 한국 시장에서는 살짝 미안하지만 북미 또는 다른 국가에서 이 라브4가 괜히 많이 팔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실용성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연비 같은 경우도 리터당 15.1km가 뜨고 있습니다. 이 차의 공식 연비는 리터당 15.2km입니다. 좀 덜 나와죠. 근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노멀로 모드로 주행을 한 것도 있고,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도 평균 연비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연비 주행을 좀 더 에코를 바꿔서 이렇게 주행을 한다면은 16, 17은 그냥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가솔린 또는 디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경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점들은 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뻔하지 않는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진짜 뻔한 거예요. 바로 이 모니터예요. 모니터 너무 작죠. 거의 2005년 거의 NF 소나타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그 시대 감성입니다. 직관적인 건 좋지만 요새 트렌드를 좀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죠. 자,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뒤쪽에 이 플라스틱이에요. 확실히 티가 나요. 분명 여기도 색깔이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소재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부드러운 걸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여기만 확실히 뭐 딴 세상 같아. 딴 세상 달라. 너무 여긴 너무 원가 절감을 했어. 눈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보이잖아. 근데 요게 좀 흠인 것 같아요. 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열선을 키면은 빨간불이 들어와요. 당연하죠. 근데 통풍이 켜도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요런 디테일함에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타의 라브4 모델을 좀 시승해봤습니다. 편하게 탔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브랜드를 떠나서 이 차가 어디서 만들었냐를 다 떠나서 이 라브4가 가진 이런 매력들로도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고, 그 가격이 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